안주영의 농민TV 시작하겠습니다. 와! 세상을 바꾸는 건 항상 약자였다. 녹두꽃 드라마에서 전봉준이 했던 명대사인데요. 오늘은 125주년 동학농민혁명을 맞이해서 혁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혁명이 125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동학농민혁명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뤄야 될지 상당히 무겁게 준비를 사실은 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그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이 됐는데 왜 5월 11일로 네. 기념일이 제정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작년 말에 거의 확정이 되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건 2019년 2월 달에 있었고 그래서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첫 번째 기념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왜 5월 10일이냐면 그러니까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동학농민혁명군이 첫 번째로 반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날이 5월 11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덕산면에 있는 황토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그마한 고갯마루에서 반군과 동학농민혁명군이 치열한 대결을 했는데 동학농민혁명군이 첫 번째로 대승을 거둔 날이에요. 물론 이제 경합한 날짜들이 있습니다. 무장기포라고 해서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을 시작한 그 동학농민혁명군이 모인 날, 그날이 이제 4월 25일. 이거는 이 지역은 고창에 있습니다. 현재로는 고창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백산 대회라고 잘 알려져 있죠.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이라고 하는 북창을 들고 모인 농민군이 이렇게 흰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이었다고 한 그 백산 대회. 근데 요거는 부안 지역에 또 있어요. 요 세 날을 가지고 지역별로 약간 상충된 의견이 있어서 오랜 기간 한 10여 년 이상을 그 여러 가지 논쟁을 벌였는데 어쨌든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관군과의 첫 승을 거둔 5월 11일 황토현 전승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들을 본격화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11일에 전농하고 민중당이 동학농민혁명 계승 결의대회를 정읍에서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혁명에 대해서 전농도 그렇고 민중당도 그렇고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고 있고 이 행사를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됐는지 이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월 11일 전국농민의 총연맹과 민중당, 특히 농민민중당이 중심이 되어서 동학농민혁명 계승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의미로 따진다면 살아있는 농민운동가들, 살아있는 농민군들이 선배 동학농민혁명군들이 못다 이룬 그 혁명의 꿈을 오늘날 이루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하는 자리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군과 살아있는 농민운동가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 트랙타의 만남이었다. 이렇게 형상화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전농과 농민민중당이 중심이 되어서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계승 결의대회를 정말 뜻깊게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거리 하나. 전농 창립일과 관련된 동학농민혁명 이야기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4월 25일 본격적인 거병을 합니다. 그해 연말까지 치열한 대립을 하다가 이제 패퇴하고 다 학살을 당하죠. 일본군에 의해서. 그리고 전봉준 장군도 그해 연말에 순창에서 체포가 돼서 일본군들한테 연행이 돼요. 이듬해 1895년 4월 24일 날 처형됩니다. 처형된 장소가 어디냐면 동강역 6번 출구. 옛날에는 전옥소 터였다 그래요. 거기가. 지금 그 장소에 동상을 세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전 지방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전봉준 장군이 4월 24일 날 새벽에 처형됐는데 이로부터 딱 95년 후 1990년 4월 24일 이때 전농 창립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전봉준 장군이 돌아가신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들 몰랐어요. 나중에 그걸 준비해서 날짜를 맞춘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전봉준 장군이 돌아가신 처형일이 언제였다라고 하는 게 사료에서 다시 밝혀진 거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네. 소름 돋는데요? 아무도 몰랐는데 맞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야말로 공화 농민혁명군의 진정한 후예이고 자주민주 통일을 향한 운동에 앞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우연도 이게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저는 하나 들었고요.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 두 번째는 뭐냐면 장소와 관련된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동강역 6번 출구 전옥서터에 돌아가신 지 120년 되는 그 해 바로 그 장소에서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하는 과정에 백남기 농민이 그 장소에서 쓰러집니다. 물론 이제 병상에 계시다가 1년 만에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장소에 또 일치가 이렇게 또 진짜 무슨 마음이 네. 그러니까 백남기 농민으로부터 출발한 촛불이 있었기에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그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제일 앞장에 섰던 게 전봉준 투쟁단. 전봉준 투쟁단이었습니다. 바로 부활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놀랍죠? 네. 농민운동을 이렇게 쭉 해오셨고 농민민중당 대표님인 네. 안주영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는 동학농민혁명은 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 또 궁금해요. 이제 조선시대 말기잖아요. 1800년대 전체를 다 보면 조선은 그야말로 밀란의 시대였습니다. 그 밀란의 시대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선시대의 지배체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사회를 지탱했었던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분제인데 이 신분제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양반, 중인, 상인, 현민으로 이렇게 네 가지 계급으로 구분될 수 있었던 조선 사회에서 중인들이 신분 상승의 욕구를 갖게 되는 거고 하물며 이제 상민이나 편한 사람들까지도 돈만 있으면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신분제의 해체가 결정적이었던 거고요. 단적으로 이제 족보를 산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과거제 자체가 돈으로 주고 사는 관직을 돈으로 주고 사는 이런 일들이 막 매관매직 예 맞나? 그렇습니다. 매관매직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 10여 년 전에 배웠던 거를 본 것 같아요. 즉 공고했었던 왕도 정치 성리학을 중심으로 했었던 조선시대의 지배체제가 거의 무너지다 보니까 삼가놀이들의 가렴 주고 지방에 있는 향리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정부패와 농민들에 대한 수탈 이런 게 굉장히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밀란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낡은 옷을 여전히 유지하려고 하는 흐름이 또 하나 있다 보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낡은 옷과 민심은 상당히 높아진 수준에서의 충돌 이것이 조선 말기의 밀란의 시대로 가지 않았나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통적인 지배 사상이었던 그 성리학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전통적인 성리학이 아닌 실학이라고 하는 정감록 그다음에 미륵사상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미래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라고 봐야죠. 이런 게 이제 조선시대 18세기에 쭉 나타나는 겁니다. 동학도 어쩌면 이제 그런 것과 연동해서 나왔다고 봐야죠. 근데 동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면서 인내천 사상을 이야기했고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평등 사상을 지향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은 외세 침략이 본격화됩니다. 조선 말기 1876년 조선이 개항을 합니다. 일본 놈들의 이제 힘에 의해서 하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조선 사회는 이제 세계 자본주의 사회의 본격적인 편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지배계층의 무능함을 민중들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저놈들 갖고는 안 되겠다. 나라도 못 지키고 우리 살 길도 못 열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전반적으로 다 퍼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화 세력, 개혁 세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대외 의존적인 세력들이었고 상층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민중의 힘을 기본 동력으로 삼아서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에요. 반면에 동학 농민혁명은 반회세를 분명히 했고 반봉건을 분명히 하면서 동력을 민중의 힘에 기초해서 열어나가려고 했었던 운동이기 때문에 근대사회를 열어가는 변혁운동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는 뭐 프랑스 혁명이 있다면 동양에는 우리나라에는 동학농민혁명이 있었다. 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뭐 신정변, 가부격 여러 가지 네네. 그런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바람들이 막 있었던 거잖아요. 모든 게 의미가 없는 것들이 아니지만 민중들과 민초의 이 힘으로 밀고 갔던 건 동학밖에 없었던 그렇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힘있게 그냥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구호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갔던 게 아닌가라고. 네. 동학 농민혁명은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의 외피를 썼지만 큰 흐름은 그 종교적인 힘만으로 가능했던 게 아니었다고 봐야죠. 동학농민혁명이 내세웠었던 사회개혁에 요구한 뭐 폐정개혁안 같은 내용들을 보면 당시 어떤 개화 세력, 개혁 세력보다도 더 진보적이고 더 원칙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분제를 폐지하는 것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토지개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토지개혁, 즉 생산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을 개혁해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가장 혁신적이고 진보적일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갈 것은 동학농민혁명의 이러한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보개혁 과정에 신문제를 폐지를 합니다. 조선사회가. 그러니까 바로 그 해입니다. 1894년에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보면 신분제 폐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보개혁은 한계가 있는 위로부터의 개혁이기는 하고 타율에 의해서 진행된 측면이 있죠. 일본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땅의 지배 세력은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신분제를 폐지를 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건 없지만 만일 동학농민혁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조선의 지배체제, 근간인 신분제는 10년, 20년 또는 50년 더 갔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선사회의 지배체제인 신분제를 깨트린 가장 큰 원동력은 동학농민혁명에 있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완전 동의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해요. 네. 비록 그때 성공하지 못했지만 많은 교훈과 오늘날의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화수목 녹두일이라고 월화수목 드라마 보는 날이라고. 네. 저도 되게 우리 농민당원들이 만든 쌀 저희가 파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분을 소개하는 소개. 농친소 시간입니다. 친한 농민당원이 만든 농산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농친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쌀은 특히 통일쌀입니다. 그래서 3kg짜리로 포장되어 있고요. 택배비 포함돼서 15,000원입니다. 두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바로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이죠. 전봉준 생가가 있는 고창, 무농약 백미 한정 판매입니다. 63개 남아 있습니다. 빨리 사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계남 장군의 나와바리였다고 할 수 있는 남원지역 유기농 현미 한정 판매입니다. 16개. 가격은 같습니다. 진짜 얼마 나온대요? 네, 통일쌀 3kg 15,000원 택배비 포함. 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